안녕하세요, 다우월드입니다. 최근에 BSC 뉴스 미디어지를 보면요,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여기서 파이를 언급하는 부분에 그냥 좀 더 지켜보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확인만 하고 그냥 지나가는 차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BSC 뉴스라는 이 미디어지가 바이낸스의 공식 미디어는 아니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이 BSC 뉴스와 파이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시간이 지나도 이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서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이 BSC 뉴스라는 곳은 2020년에 처음 설립이 되었고, 스스로를 BNB 체인의 탈중앙화 금융을 다루는 선도적인 미디어 플랫폼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로 암호화폐 시장의 디파이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 광범위한 블록체인 뉴스를 다루고 있고, 팀 멤버를 미국이나 영국, 나이지리아, 멕시코에 있는 회원들로 구성된 글로벌 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BSC 뉴스를 얘기를 할 때에는 어떤 바이낸스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바이낸스 생태계를 중심으로 해서 현 크립토 시장의 소식들을 전달해주는 독자적인 신생 미디어 그룹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파이 네트워크라는 이 모체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파생되어 나가는 미디어 그룹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 봐왔을 것입니다. 이들 또한 파이 네트워크 코어팀과 어떤 직접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BSC 뉴스 또한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바이낸스라는 이 생태계는 이 크립토 생태계 중에서도 가장 큰 시장을 구축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은 팩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BSC 뉴스와 같은 파생되어 있는 미디어 그룹 자체들도 상당히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BSC 뉴스 같은 경우에는 팔로워 수가 이미 63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크립토에서 꽤 공신력이 있는 뉴스 미디어들의 팔로워 수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여기 BSC 뉴스 또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무시할 수 없는 큰 미디어로 성장할 것인지 현재 상태만 봐서는 누구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물론 이것은 수치로만 판단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컨텐츠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확실히 공신력이 있는 미디어에서 나오는 뉴스들의 수준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감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시장에서 안정성이나 가치가 확인되지 않은 크립토 프로젝트들을 다수 리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BSC 뉴스의 좀 아쉬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다루고 있는 파이 네트워크의 기사들을 보자면 파이 생태계에서 파생된, 즉 확인이 아직 되지 않은 파이의 밈 코인들을 소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파이를 설치하는 방법에 개인의 추천인 코드 등을 넣는 그 행위를 보았을 때는 파이오니어인 제가 보았을 때도 조금은 아쉬울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공유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이곳은 대형 커뮤니티를 만들어낼 잠재력은 충분하겠지만 현재 기사 수준을 보았을 때는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조금은 더 성숙되고 신뢰할 수 있는 글들로 파일을 좀 더 다뤄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는 사실을 또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BSC 뉴스의 파운더이죠. 즉 창립자 중에 벤 안테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벤 안테스라는 인물이 이번에 직접 파이 네트워크를 홍보하고 프로모팅을 하면서 더 큰 이슈들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잘못된 루머들이 지금 돌고 있는데요. 이 벤 안테스라는 인물이 바이낸스와 연관 지어져서 바이낸스의 아주 높은 위치의 인물로 잘못 소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현재까지 바이낸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개인 사업을 해오면서 2020년에 이 BSC 미디어의 창립자로 크립토 경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11월 26일에 올라온 그의 개인 트위터를 보면요, 이 BSC 뉴스지에서 파이 네트워크에 관한 기사를 직접 가져오면서 본인도 채굴을 시작해 보겠다라는 게시글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글에 무려 2320개 정도의 하트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에 그의 트윗에 또 다른 글이 올라옵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미디어에 노출되는 정보가 제한적이지만 내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이 파이의 커뮤니티가 상당히 거대하고 매우 흥미롭고 매우 멋지다라는 글을 남깁니다. 여기서도 트윗에서 엄청난 호응을 이끌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같은 날 11월 27일에 타인의 파이 네트워크 레퍼럴 홍보물을 한번 가져와 보는데요. 본인이 아직 파이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더 배우고 싶다라는 그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달아줌으로써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지 다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트윗을 확인해 보면요. 본인도 이제 개인 레퍼럴 홍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 한번 성장시켜 보자, 이런 글을 올리기 시작하고 있고요. 당연히 또 많은 분들이 이 게시글에
호응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11월 28일에는 파이에 대해서 좀 더 기술적인 부분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와 타 블록체인의 호환 가능성이나 채굴 알고리즘 또는 웹 3.0 관련에 대해서도 묻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정말 많은 파이 커뮤니티 그룹에서 상세하게 다 답변을 달아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친절히도 많은 파이 그룹에서 와서 이렇게 댓글을 다 달아주고 있다는 것은 이 벤이라는 인물이 트위터 상에서 파이 커뮤니티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 그것도 개인 파이오니어들 뿐만이 아닌 파이 커뮤니티들의 개발자들에게도 큰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소통하는 파이앱 개발자이죠. IQ도 이 벤에게 파일을 전파해주겠다며 상당히 적극적으로 본인의 여러 링크를 공유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파이 체인몰 개발자이죠. 에드윈 또한 매우 적극적으로 이 벤과 소통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벤이 또 다른 트윗을 올리고 있습니다. 플로키와 파이 네트워크 중 어느 곳이 트위터 상의 커뮤니티가 더 큰가, 강력한가에 대한 설문조사도 했는데요. 플로키는 나름 유명한 밈코인이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트위터 상에서 커뮤니티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려고 하는 듯한 설문조사로 보이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큰 오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밈코인이라는 것이 순수 커뮤니티에 의해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외로 이 트위터 상에서는 커뮤니티가 아주 강한 면을 보여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는 당연히 파이 네트워크가 압도를 했습니다. 저는 보면서 이 벤이라는 인물이 참 개인적으로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에 관심을 받기 위해서 여러 전략을 잘 세우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파이 관련 콘텐츠를 올리면서 13시간 전에는 파이체인몰의 NFT 개발 앱 등을 이렇게 공유를 해주면서 현재 파이 생태계 앱들에 관해서 질문을 던져보기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10시간 전에는 이 벤의 트위터 계정이 잠시 정지 조치를 당했던 케이스가 공유가 됩니다. 이 사건은 파이체인몰 개발자 에드윈이 언급을 한 부분이었는데, 이 벤의 트위터 계정에 너무 많은 팔로워가 짧은 시간에 증가하게 되면서 트위터 상에서는 벤의 계정이 의심스러운 계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공유를 해주고 있고, 이것은 실제로 벤의 계정이 의심스러워서가 아닌 파이 커뮤니티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렇게 에드윈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벤이 이 컨텐츠를 가져와서 자기도 트윗을 달고 있는 것이죠. 파이 네트워크는 정말 미친 커뮤니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파이 커뮤니티가 타 프로젝트들보다 훨씬 더 열성적이고 특수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것이 현재까지 있었던 일들이고요. 첫 번째로 이 BSC 뉴스가 공신력이 그렇게 높은 미디어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 BSC 뉴스와 이 미디어의 창립자, 그리고 여기 멤버들이 파이 네트워크를 긍정적으로 보아주고 적극적으로 연관 지으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의 분위기를 보시면요, 파이의 신규 가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 않는다라는 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런 영향력이 있는 커뮤니티 리더들 아니면 인플루언서들이 앞장서주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이들로 인해서 파이의 신규 멤버가 좀 더 빨리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들이 파이를 홍보하는 트윗글을 보았을 때는 현재까지로는요, 꽤 건전한 방법으로 이 파이 네트워크를 홍보해주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쪽보다는 파이의 장점들이 외부로 더 잘 전달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파이코인에 대한 합의 가격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파이의 블록체인과 또는 파이 앱의 생태계에 관심을 더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벤이라는 인물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파이 특성을 잘 전파해 줄 수만 있다면 트위터 상에서는 파이에게 큰 힘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한번 다루어 드렸지만 현재 파이 커뮤니티의 각각의 리더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은 대부분 1파이 얼마 간다, 이것에만 너무 집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으로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부분,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요소들 때문에 파이 생태계로의 새로운 유입이 더뎌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이런 에코챔버 효과와 같은 것을 깨줄 만한 커뮤니티 리더가 지금 파이에 매우 시급하다, 매우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벤 안테스라는 인물이 어떤 성향의 인물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합의 가격이라든지 어떤 파이의 가격만을 외치던 리더들과는 조금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소에 이런 합의 가격 등의 외침과 싸움에 가장 회의적으로 반응을 했던 사람들이 파이 코어 팀이나 파이 앱 개발자와 같은 인물들, 또는 파이의 블록체인의 기술을 바탕으로 파이를 홍보해오던 인플루언서들인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 리더의 등장에 매우 흥미를 느끼고
그래서 더 열심히 소통을 하려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 벤 안테스라는 인물과 이 BSC 뉴스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확답을 드리기에는 매우 이르다고 생각을 하나 좀 더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 업데이트가 생기면 바로바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